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수하고 똑똑한 아이들 정말 부모님들 책임을 가지고 잘 키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뛰어난 아이들은 그냥 묻혀버리면 정말 아까운 아이들이죠. 그런 아이들이 이 사회에 기여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정말 자기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타고난 영재성을 끌어내는데 필요한 그런 학습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요. 또 우리가 잠재력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말하면 영재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영재성이라고 하는 것을 타고났어요. 유전적으로 타고났지만 그런 영재성은 그냥 묻혀질 수도 있고 개발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바깥으로 끄집어내 줘야 돼요. 인간은 유아기 때부터 뭔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여져요. 다른 아이들하고 차별적인 나타나는 거거든요. 독특한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차별적인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제대로 잘 부모님들이 바깥으로 끌어내 줘야 돼요. 끌어내 주지 않으면 사장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땅속 깊이 묻혀 있는 그런 원유가 있다고 합시다. 그 땅속 깊이 묻혀 있는 그 원유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우리가 활용하는 거지, 그냥 묻혀 있는 상태로 두면 사실은 그게 묻혀 있는지 없는 건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어릴 때 우리가 보통 지능검사 같은 거 가지고 이 아이의 그 잠재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많이 하곤 하죠. 그렇지만 그런 지능검사 가지고만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지능검사 같은 걸 가지고 알아보는 거죠. 이 아이가 잠재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나 그 어릴 때 다 드러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성장하면서 아이가 능력이 드러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타고난 영재성, 이 타고난 영재성을 끌어내주는 그런 부모들의 역할, 끌어내는데 꼭 필요한 그런 학습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변별학습입니다. 변별학습.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별학습. 이 변별학습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다른 것, 같은 것, 이걸 꼭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이거와 이것은 다르다. 뭐가 다르지? 이렇게 다른 것, 변별학습을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자, 어떤 대상이 다르다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그림이나 어떤 모양이 다르다 같다. 그 모양이 다르다 같다를 계속 하게 되면 결국엔 거기서 뭐가 오느냐면 바로 언어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언어로 발전해. 그래서 언어에서도 다르다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아이들은요, 그림 정보를 처리하는 거예요. 언어가 생기기 이전 단계는 그림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정보를 잘 처리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면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딱 보는 것, 이런 거를 사진 찍듯이 이렇게 정보를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런 것 단계가 지나가면 이제 언어가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변별, 차이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영재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는요, 숨겨진 영재성을 끌어내주기 위해서 다른 것이 뭔지, 차이점이 뭔지 이거를 자꾸 강조해 주셔야 돼요. 이 차이점과 같은 점 이런 걸 자꾸 하다가 보면 이제 바로 사물의 차이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언어의 차이점, 언어가 다른 점. 이 언어가 다르다고 하는 것, 특징이 있는 것, 다른 특징 이런 것이 뭐로 발전하냐면 나중에는 개념 형성으로 발전해요. 여러분들 개념을 정확하게 가져야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개발시켜 줄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개념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잘 정착이 안 되면 그 아이는 굉장히 잘못된 오개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사고의 발전에 큰 저해,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를 키워나가는 데는 반드시 개념이 잘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 개념이 잘 자리를 잡으려면 바로 변별학습이 필요한 겁니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분류거든요. 카테고리로 들어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 학습의 기초는 바로 변별이다. 영재성을 키워주는데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 바로 언어예요. 언어의 변별에 관한 그런 능력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관계 파악 학습을 해줘야 돼요. 관계 파악. 관계가 있는 게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인드맵이라는 거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마인드맵.
어떤 개념을 중앙에 두고 그 개념과 관계된 이런 마인드 맵을 그리는 거죠. 머릿속에 마인드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그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개념도를 그리는 것이죠. 개념도. 관계예요, 관계. 자, 소와 송아지의 관계. 또 할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손자의 관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빠, 할아버지, 아들. 또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빠와 할아버지지만 또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아빠가 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아들의 아들인 손자가 있고 관계죠. 짐승도 그렇고요. 사물도 그렇고요. 우리 인간의 사회 속에는 전부 다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또 연구를 한다 그러잖아요. 연구를 할 때 나중에 커서 연구를 할 때도 관계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 A 변수와 B 변수의 관계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지능이라는 것하고 학업 성취라는 거의 관계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IQ가 높으면 공부를 잘할까요? IQ가 높으면 사회에서 성공을 반드시 할까요? 근데 그게 100%냐? 100% 관계가 있다. 그러면 IQ가 높은 사람은 100%다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IQ와 학업 성취의 관계가 100%다. 즉 관계가 1이다. 100%라는 1이거든요. 관계가 1이다. 1이라면 반드시 IQ가 높은 아이는 반드시 학업 성취가 높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관계를 따져보는 것이죠. 그 관계가 이제 1을 될 수는 없고요. 대부분 0.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게 관계, 이게 연구를 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수많은 학위 논문들, 수많은 논문들이 바로 이런 관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높은 수준까지 안 가더라도 어린아이 때, 유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관계 찾아내는 노력을 자꾸 엄마가 해줘야 돼요. 저거와 저거는 어떤 관계가 있지? 자, 그러면은 이거와 이거는 어떤 관계가 있지? 아이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토끼라는 게 있죠. 토끼. 토끼와 사자는 어떤 관계가 있니? 토끼와 사자. 사자는 토끼를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토끼는 도망가죠. 뭐 들판이나 이런 동물의 그런 어떤 그 영상 같은 걸 보면 그런 게 되게 많아요. 토끼뿐 아니죠. 사자 밑에는 얼룩말도 잡혀먹죠. 얼룩말이 사자만 나타나면 도망가려고 그러죠. 둘의 관계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바로 먹이 사슬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은 이 그 얼룩말이라든지 그러면 토끼는 뭐를 먹고 자라죠? 풀을 먹고 자라죠. 그러니까 풀과 토끼의 관계. 그러면 사자와 토끼의 관계, 사자와 얼룩말의 관계, 이런 관계들에 관해서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꾸 학습을 시켜주셔야 돼요. 이 학습이 바로 그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재성을 개발해서 정말 바깥으로 드러내게 하는 그런 중요한 학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새로운 관계를 자꾸 찾아내게 되면요. 새로운 관계는 바로 새로운 지식을 확장하게 되고 지식을 획득해서 자꾸 지식의 범위를 넓히게 되고 그 지식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바로 생각과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지속력 학습을 좀 시키셔야 돼요. 지속력 학습. 아이들 보면은 지속하는 시간이 짧아요. 아이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재성을 바깥으로 막 이렇게 끄집어내서 표현하게 만들려면요. 반복적인 연습과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연습하지 않으면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없어요. 우리가 영재라 그러면 우리가 상위 2%, 뭐 상위 1% 이렇게 말하는데 상위 1%, 상위 2%의 영재성, 즉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상위 1%나 상위 2%의 성취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학교에 가서 수학 성적, 학교에 가서 언어 성적이 상위 1%나 상위 2%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 능력이 언어나 수학에 표현되는 겁니다. 내 능력이 언어나 수학에 표현돼요.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바로 바깥으로 표현이 되는 것, 즉 성취로 나타나는 것, 성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렇게 하려면 그 과정 속에는 연습과 훈련, 즉 지속적인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꾸준히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훈련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내가 가지고 있는 영재성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려면 내가 그걸 끄집어내는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에너지, 어떤 분들은 영재성이 있다, IQ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냥 자연스럽게 능력이 바깥으로 표현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사우디아라비아나 무슨 이렇게 중동 지방에 가면은 길을 가다가 보면은 막 지표상으로 그러니까 땅 표면상으로 기름이 막 흘러나가는 흘러 넘치는 그런 것도 있다잖아요. 그런 건 정말 자연스럽게 기름이 나오는 거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유전이라고 하는 거 기름을 캐내는 걸 보면요. 땅속으로 수십 킬로로 막 들어가는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땅속을 파고 들어가야 돼. 그 노력이 있어야 돼요.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부모님들도 바로 아이들 하다가 우리 아이는 능력이 없나 봐. 그냥 조금만 노력해도 막 능력이 막 나타나면 정말 좋아하지만 그러나 하다가 우리 아이는 능력이 없나 봐. 타고난 능력이 없나 봐. 이렇게 포기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 아이도 있고요. 조금만 봐도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양의 능력을 우리가 캐내려면은 끄집어내려면은 훨씬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 걸 명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바깥으로 표현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타고난 영재성을 끌어내는 데 필요한 학습이 무엇인가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자면 첫째는 변별하는 학습, 변별할 줄 아는, 구분하는 학습이 중요하고요. 둘째는 관계를 파악하는 학습을 시켜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지속력 학습을 시켜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들이 꼭 명심하시고 타고난 우리 아이의 영재성을 어떻게 끌어낼까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한번 노력해 보시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